애니멀부 이학범 기자. 네. 혼자 사는 집에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분을 서로 모시겠다며 혼족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남의 고양이를 모십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20대 회사원 김 씨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정성스럽게 써서 어떤 분한테 보냅니다. 저는 정규직 회사원이고 월급이 한 250만 원 이상 정도가 되고 제 전셋집은 한 20평 정도가 됩니다. 잠시 후에 이제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답장을 받고 이 김 씨가 저희 집을 점검하셔도 되니까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다시 보냅니다. 취업 시험을 방불케 하는 이런 문자 대화는요. 이 순종의 러시안 블루 고양이를 잠시 맡아줄 사람을 구하는 일종의 면접이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어떤 20대 젊은 여성분이 자기 고양이를 6개월 동안 맡아줄 사람을 구하려고 이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던 맡으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맡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불안하다. 네, 그래서 여행이나 이 출장 때문에 집을 비워야 되는 고양이 집사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이 고양이를 대신해서 돌봐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탕묘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이 면접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봅니까? 네, 이 사실 굉장히 깐깐하게 따져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직업이 뭐냐, 월급이 얼마냐, 고양이 길러봤냐, 뭐 집이 몇 평이냐, 뭐 출퇴근 시간이 몇 시냐,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랑 얼마나 놀아줄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애인은 있냐?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다른 반려동물 키우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 5일 6시 칼퇴근을 합니다. 고양이랑 놀아줄 시간이 많습니다. 자기를 어필하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수제 간식을 주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귀엽네요. 그러게. 탕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한 달 정도 탕묘를 했을 때 받는 돈이 한 5만 원에서 기껏해야 10만 원 정도거든요.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고 예쁜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 탕묘 경쟁률이 막 10대 1을 넘어갈 정도로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양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왕이면 좀 예쁘고 비싼 고양이를 한번 키워봐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반려동물을 기를 만한 여건이 안 되는데 탕묘를 해보겠다고 신청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어린 고양이 2마리를 기르는 박모 씨가 2마리를 일주일 동안 맡겨요. 맡기자마자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연락을 해서 일주일 뒤에 이제 고양이를 찾으러 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남자가 한다는 말이 고양이 2마리 중에 1마리가 집을 나갔다. 잃어버린 거죠. 어머, 그 고양이 습성을 모르면 또. 네. 이 뭐 원래 주인인 박 씨는 뭐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이제 남성 집으로 뛰어가는데 어떤 건물 옥상에 있는 옥탑방이었는데 엄청 큰 개 2마리를 옥줄도 안 해놓고 이제 풀어놓고 있었고요. 집 안에는 고양이 사료라든지 물그릇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를 돌본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2마리 중에 안 잃어버린 고양이 1마리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이제 말라 있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앞다리에는 개가 문 상처까지 있었던 거죠. 아니, 왜 맞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2마리를 맡겼는데 1마리는 잃어버리고 1마리는 학대받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고양이를 이제 몇십만 원 주고 사기에는 좀 어렵고 또 고양이를 평생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갖기 싫고 하다 보니까 탕묘를 통해서 손쉽게 고양이를 한번 길러보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전 되게 나쁜 생각까지 했어요. 어때요? 주인이 없는 사이에 비싼 종이니까 교배를 몰래.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아니, 왜냐면 그 정도 되니까 일이 또 나오지 않았을까, 이 사건, 사고가. 일부러 품종 있는 고양이를 맡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몰래 교배를 시켜서 이때니까요. 새끼를 낳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파는 돈벌이를 위해서 탕묘를 맡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범죄인 거죠? 범죄죠. 친한 친구한테도 고양이를 맡긴다고 하면 친구가 착하고 이런 걸 다 알아도 막 불안할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사실은 좀 약간 못 믿어올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이제 고양이를 맡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이 돌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고양이가 아프기까지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고양이를 그냥 보내버렸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고양이를 한 6개월 이상 장기간 탕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주기 싫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양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탕묘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하는 뭐 그런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황이 이 정도면은 그에 따른 뭐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고양이를 그 이제 탕묘 맞는 사람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이 주인 집에 와서 고양이를 돌보는 방문 탕묘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또 탕묘를 하기 전에 찝찝하지 않아? 그것도 문제가 많이 그것도 문제가 있을 될 것 수 있죠, 같은데요. 사실은. 그건 네. 집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 비밀번호 알려주고 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방문 탕묘를 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탕묘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적은 탕묘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호텔 이용하면 안 되나요? 호텔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고양이를 호텔에 맡기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고양이를 맡기는 그 주인들의 비양심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은 탕묘를 가장해서 고양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묘 유기라고 하는데요. 이 고양이를 버리고 싶은데 막 길거리에 버리긴 그러니까 탕묘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맡긴 다음에 이제 연락을 두절하고 잠수를 타면서 고양이를 탕묘자한테 버려버리는 양심은 네, 그런 탕묘 유기 사건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학범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런 어떤 준비 없이 그냥 재미 삼아 고양이를 탕묘 맞는 사람이나 탕묘로 가장해서 유기하는 사람이나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